제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저축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중단하고 축적한 재산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복리는 당신이 은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투자한다면 복리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현재 신용카드 금리가 평균 22.24%, 11월 물가 상승률이 2.7%,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73%,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6.119%인 상황에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장수와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보호 수단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은 흔히 65세 전후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하며 과소비 모드로 전환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저축을 사용하지도 않고 탕진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는 마치 최고급 와인을 만들기에 적합한 포도가 익었을 때 포도밭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명을 연장시켜 많은 사람들이 90세, 100세까지 살게 되었지만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자산 증식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서두르지 않고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학제적 사고 모델을 적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심리학을 통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쓸 자격이 있다는 편향을 해소하고 생물학을 통해 복리 효과를 평생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물리학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화되는 부의 궤적을 분석하고 역사를 통해 은퇴 자금을 조기에 소진한 사람들과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여 품위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심리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모두에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무한한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평균 가구 신용카드 부채가 곤돌천돌 1,000달러에 달하고 이자율이 21.24%에 이르는 상황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 신용으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다 결국 은퇴를 재정적 불안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2025년 최신 데이터, 실제 사례, 그리고 실용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65세 이후 저축을 중단하는 것이 왜 큰 실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내와 꾸준한 축적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리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간단한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을 위한 지혜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은퇴를 앞둔 분들께 강조해온 핵심 경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5세 이후 저축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제가 가장 흔히 목격하는 심각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복리 효과는 은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한다면 이 시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현재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2.3%,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3%, 11월
물가 상승률은 2.7% 그리고 평균 수명 연장까지 고려했을 때 저축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과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지출에 노출되어 저축액이 끊임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인내심과 절제력을 발휘하여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같은 논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의료비를 비롯한 노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신중하게 재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재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투자 습관을 저버리는 것이며 평온한 노후 대신 불안으로 가득 찬 노후를 맞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투자에 집중하고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꾸준히 추가하여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원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복리 효과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며 65세가 되어도 노화되거나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유기체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산 또한 인플레이션과 노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소액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액 재투자는 남은 생애 동안 자산을 불려주어 가장 필요할 때 구매력을 보호해 줍니다. 평균 수명이 85-90세를 넘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원금 소진 없이 수십 년을 더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강제적인 생활비 삭감 없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은퇴 시점에 가속화되는 재정적 모멘텀의 물리적 원리를 유연하게 생각해 봅시다. 65세의 저축을 중단하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상승 관성이 둔화됩니다. 72법칙은 999 10년마다 투자금이 2배로 늘어나 역사적으로 7.88%의 실질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는 안전한 채권과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약 4.1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를 통해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 궤적이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하락세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꾸준히 투자하여 축적된 힘이 당신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은퇴 후 저축을 소진하고 다시 채우지 않아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반면 저처럼 버크셔 해서웨이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이 증가하고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계 평균 신용카드 부채가 9,000달러에서 5,000달러에 달하고 이자율이 22.23%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교훈은 노후에도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65세 이후에는 나는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고 진정한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카네만은 은퇴 후 현재의 즐거움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재정적 고갈로 이어지고 기대 수명보다 일찍 돈이 떨어질 때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은 이러한 편향을 인식하고 어렵게 쌓아 올린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절제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65세 이후에도 저축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적응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노년기를 대비하여 자산을 축적합니다. 현대인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지출과 같은 노년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사회보장이나 연금의 일부를 재투자하면 인플레이션 9.7%과 향후 수십 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전략은 노년의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더 긴 수명에 적응하도록 보장합니다. 운동량 물리학에 따르면 65세 이후의 소액 투자라도 기존의 관성을 가속화합니다. 보수적인 4월로 7%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년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만 재투자해도 2025년까지 수십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산 가치 하락에 맞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본이 속도를 잃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핵심입니다. 현대사는 이를 극명하게 증명합니다. 2008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저축을 중단한 은퇴자들은 원금이 바닥나면서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꾸준히 재투자한 사람들은 회복세를 보였고 더 오랫동안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실수는 재정적, 정서적 영향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변함없습니다. 저축을 계속하십시오. 저축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변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역투자를 활용할 때는 노후를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세요. 저축을 늘리지 않고 소진하면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건강 상태에 취약해집니다. 반면 꾸준히 저축하면 완전한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윤리관도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도덕적 독립을 위해 노년의 가족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규율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끊임없는 후회가 아닌 평화로운 노후를 보장합니다. 역투자라는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65세의 저축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추가 투자 없이 자본을 소진해버리면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머지않아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계속하면 자산이 불어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노년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저축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선택 덕분에 은퇴는 끊임없는 걱정이 아닌 자유로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인생이 65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산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축을 지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재투자하면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두려움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여 실패하지만 저축이라는 습관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나 생활비 증가와 같은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노년기에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 생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축을 지속하면 빚이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 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재정적 걱정으로 인한 삶의 단축 없이 가족, 취미, 건강을 즐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그 어떤 충동적인 소비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저축이 자산 증가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5세에 50만 달러 이상을 모으면 안정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반면 4.13%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과 같은 안전한 투자처의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면 이러한 상승 궤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산이 당신의 삶보다 오래 지속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저축하여 품위 있는 삶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연금을 재투자하고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분들도 있죠. 반면 저축을 멈춘 사람들은 결국 자산을 팔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 분명한 교훈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고 저처럼 제약이 아닌 선택의 폭이 넓은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차이는 바로 꾸준한 저축 습관에 있습니다. 실용적인 경제 원리를 적용해 보면 65세 이후 재투자는 모든 지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저축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꾸준한 소득을 제공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2.7%인 상황에서 저축은 나중에 고통스러운 지출 삭감 없이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명한 선택은 당장의 소비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적응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축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 악화와 같은 미래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은 자동으로 조정되어 스트레스 없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축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보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65세 이후 저축은 과도한 지출로 인한 낭비 없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재정적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모든 자금은 성장에 투자되어 남은 생애 동안 그 효과를 2배로 늘려줍니다. 이러한 보존을 통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증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팬데믹과 같은 사례는 지속적인 저축을 하지 않은 은퇴자들이 재투자를 한 은퇴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저축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위기는 늦게 닥쳐오기 마련이며 지속적인 준비가 생명을 구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역투자 사례를 통해 저축을 멈추면 의존에 빠지게 되고 계속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윤리적 목표는 항상 후회 없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고, 은퇴 생활 또한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그에 걸맞은 절제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자유라는 같은 맥락에서 은퇴는 자산 관리를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저축한다면 노후에 가족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러한 도덕적 독립성을 항상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위한 축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근면한 노력으로 일궈낸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은퇴 자금 저축이라는 습관을 유지할 때 생기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재투자할 때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깊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불안감을 줄여주고 은퇴 자금이 바닥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대신 진정으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감정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축을 지속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적인 재정적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자산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은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85세 또는 90세를 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65세 이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50만 달러 이상을 계속 재투자할 경우 자산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물리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65세가 되더라도 소액이라도 추가 투자를 한다면 자산은 저궤도로 떨어지지 않고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어 2025년까지 계속해서 불어날 것입니다. certainly 3%. 수익률의 채권이나 분산투자 펀드와 같은 보수적인 투자 옵션을 활용하면 자산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수년간 충분히 성장하여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은퇴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여 더욱 평화로운 삶을 누린 사람들의 분명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연금의 일부를 재투자하고 재정적 압박에 못 이겨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저축을 완전히 중단한 사람들은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춰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차이가 노년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용적인 경제 원리를 적용해 보면 65세 이후 재투자는 저축한 모든 달러의 실질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다 써버리면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저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어나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7%인 상황에서 저축을 통해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약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중에 큰 희생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역투자는 65세 이후 저축을 중단하면 의존성과 취약성을 초래하는 반면 비록 소액이라도 계속 저축하면
더 큰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 끝까지 저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것은 그 나이에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 에너지를 보존하는 물리적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면 불필요한 지출이나 높은 이자율로 자본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자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하는 모든 금액은 손실되는 대신 직접적인 성장에 기여합니다. 즉, 돈의 가치가 유지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2025년까지 13% 수익률의 채권과 같은 보수적인 투자 옵션을 활용하면 이러한 간단한 자산 보존을 통해 낭비되는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생각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액이라도 재투자를 했던 친구들은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걱정 없이 여생을 보냈지만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던 친구들은 결국 집을 팔거나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저축을 꾸준히 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65세에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실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계 효용 경제학에 비추어 볼 때 65세 이후 저축하는 모든 달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은 급여 없이도 당신을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쾌락을 주지만 저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내고 2.7%의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아 추가적인 노력 없이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줍니다. 쾌락적 적응 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저축을 지속하는 것은 더욱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치에 쉽게 익숙해지지만 자산 증식으로 인한 안정감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평화로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적응 덕분에 은퇴 생활은 지출과 후회의 롤러코스터가 아닌 진정으로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시간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65세 이후에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되며 꾸준히 저축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더욱 불어납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 최종 결과가 가속화되어 시간이 제약이 아닌 더 큰 자유와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대공황의 역사는 은퇴 후 저축을 중단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고 반면 재정 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품위 있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퇴 후 저축을 중단하는 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를 최소화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저축을 지속하면 너무 빨리 모든 돈을 써버렸다는 깊은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이 바닥났을 때 이 간단한 습관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저축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그런 후회를 피하고 부담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65세 이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것은 수년간의 근로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이 아니라 과거의 노력과 미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책임감은 의존적이거나 강제적인 희생이 아닌 온전한 존엄성을 갖춘 은퇴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은퇴 후 자발적인 검소한 삶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지출이나 당신을 얽매는 사치품을 거부함으로써 더 큰 명료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함 없이 자본이 스스로 불어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검소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보수적인 투자 옵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은 허례허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가족, 독서, 소박한 여행과 같은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기 좋아했던 롤라팔루자 효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한데 모이면 저축 습관, 편견 극복, 지속적인 복리 효과, 성장 동력,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이 어우러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충분해 보였던 자본이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바뀌는 반면 저축을 멈추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증폭되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고갈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바로 지속적인 축적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생 생물학으로 넘어갑니다.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는 재투자된 저축과 완벽하게 공존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2-23%에 달하는 고금리 부채는 순전히 기생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고 기생적인 것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생적인 것을 육성하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재정 생태계가 조화롭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65세 이후에도 저축을 계속할 경우 역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혼란은 심화되지만 재투자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질서를 회복시켜 복리 효과를 통해 자본을 낭비하는 대신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며 이는 결국 당신의 노후까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는 65세 이후에도 저축을 멈추지 않는 것이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내심, 윤리의식, 재정적 규율,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사고방식을 결합하여 잠재적으로 취약한 노년을 진정한 자유와 만족의 단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99세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얻은 지혜를 빌리자면 성공적인 은퇴의 핵심은 65세 이후에는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유시간이 많아져 재정적인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려면 이 시기에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선택의 폭이 넓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느냐 아니면 제약과 의존에 시달리는 노년을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 관리를 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재정적인 후회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입니다. 이제 기생충 없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생물학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22% 달하는 고금리 부채와 같은 자금 유출입 요인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자본이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성장하여 2.7%의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가정할 때 매 10년마다 대략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 곡선은 꾸준한 소액 저축을 통해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편안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를 창출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엔트로피의 원리로 넘어갑니다. 저축을 지속하면 과도한 지출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혼란이 줄어듭니다. 쓸모없는 지출에 자본을 흩뿌리는 대신 모든 자금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감소는 돈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구조화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포드나 록펠러의 노년 시절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꾸준히 재투자를 이어가며 재정적으로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동시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구매력을 잃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더욱 오래도록 유효합니다. 즉, 노년에도 저축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존엄성을 지키고 나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침내 이 단계에서는 윤리적 규율, 복리 효과, 가속화된 추진력, 과거의 교훈 적용, 그리고 심리적 편견 극복이 한데 모여 평범해 보였던 60어량의 결과가 놀라운 자유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롤라팔루자 효과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저축을 중단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류가 증폭되지만 계속 저축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강화되어 평화롭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누리며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흔하고 값비싼 실수 중 하나인 65세 이후 저축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리 효과는 휴가나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자산이 불어나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현재 물가 상승률은 2.7%, 국채 수익률은 4.13%, 평균 수명은 85.90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을 중단하는 것은 구매력의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감소를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이나 추가 소득의 일부라도 재투자를 지속하면 자산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저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롤라팔루자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축을 지속하는 윤리적 습관, 가속화된 생물학적 복리 효과, 유지되는 신체적 운동량, 축적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역사적 교훈, 그리고 모든 것을 써도 된다는 권리의식과 같은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모두 합쳐져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 그 결과는 미미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적인 자유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저축을 중단하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증폭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잠식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부담이 되며 불안감은 커집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제가 항상 실천해 온 것이며 평화롭고 선택의 폭이 넓은
은퇴 생활과 제한과 후회로 가득 찬 은퇴 생활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일상의 습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후 소득의 일부를 재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2.23%의 높은 이자율로 자산을 고갈시키는 장기 부채는 모두 정리하십시오.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안전한 채권에 보수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연간 $5,000 또는 $7,000와 같이 소액이라도 자동 이체 기능을 활용하여 저축하십시오. 물가 상승률을 2.7%로 가정하고 보수적인 투자 옵션의 수익률을 4.7%로 설정하면 20년 동안 수십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여 고통스러운 지출 삭감 없이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18%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감당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65세 이후의 시간은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당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지혜는 인내와 꾸준한 축적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99세까지 꾸준히 재투자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절제는 희생이 아니라 노년의 평화, 선택의 폭, 그리고 존엄성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과 수명 연장이 지속되는 2025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재정적인 걱정의 그림자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독서를 하거나 소박한 여행을 즐기거나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순수한 지혜입니다. 이 벽난로 앞에 모인 멘토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 저축을 멈추는 중대한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마십시오. 꾸준한 저축 습관을 유지하고 가능한 만큼 재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정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이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품위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소중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십시오. 꾸준한 인내가 재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